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어 지금. 11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야 지금. 야 11개월 연속이면 그거 심각한데. 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반도체 업황 악화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 제가 반도체 쪽 지금 안 좋다고 했죠. 이거 약간 위험해 지금 우리나라가. 왜냐면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진짜 모면하려면은 뭔가 정말 놀라운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주요 기술들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대만이나 미국 쪽에서 다 이제 쥐고 있으니까 삼성이 역설적으로 지금 후발주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11개월 연속이라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다 진짜. 예. 지난해 수출 전년 대비 16.6%가 감소했다. 수입은 또 줄어들긴 했는데 수출이 더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무역 수지가 15조 적자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고물가 고금리,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악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반도체를 살 이유가 없거든. 왜냐면 투자를 안 하니까 반도체를 안 사.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안 팔려. 이거는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야.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 공장도 짓고 모두 짓고 하면서 반도체가 잘 팔리는데 안 팔려. 거기다가 이제 그 핸드폰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것도 사람들이 핸드폰을 안 바꾸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왜냐면 그 바꿀 돈으로 이제 난방비 내야지. 교통비 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뭐 중국,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아시아 쪽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반도체 수출이 무려 44.5%가 급감했다. 아휴. 그 수출 감소 중 52%를 차지할 정도로 반도체가 좀 안 좋아요. 반도체, D램 등등등 이쪽에 이제 수요가 약세, 재고 누적 등 이제 안 사는 거야 핸드폰을. 나도 지금 제가 이거를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이 야 여러분들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지금 그 삼성 A30 이게 정말 그 A30가 정말 전설의 A30. A30가 이게 지금 제가 상태가 어떠냐면은 용량이 지금 한 1기가밖에 안 남았어. 용량이 지금 1기가 남아가지고 핸드폰이 거의 움직이질 않아. 핸드폰이 전혀 작동이 안 돼. 그래갖고 전화가 오잖아? 그럼 전화 배로 울려. 그럼 전화 버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수신 거절 버튼이 안 나와 늦어가지고 그 정도야. 전화가 울려. 땡땡땡땡땡땡 울리는데 받을 거나 거절도 못해. 왜? 버튼이 안 뜨거든. 버튼이 안 떠서 계속 기다려야 돼. 당당당당 그리고 버튼 누르려고 상대방이 전화 끊었어. 지금 제 전화기 상태가 이 정도지만 저는 안 바꾸고 있습니다. 안 바꿔. 안 바꿔. 왜냐면 너무 비싸거든. 좀 더 가격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가격을 내가 한 핸드폰을 바꾸려면 한 5만 원 정도는 내가 쓸 용의가 있거든. 5만 원 정도는 써야 되는데 5만 원짜리 중에서 지금 내 핸드폰 요거 A30보다 좋은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좀 더 기다리겠다. 좀 더 참자. 어차피 전화 오는 데는 다 쓸데없는 애들밖에 안 오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런 D램 뭐 이런 핸드폰 쪽도 안 나가고 반도체가 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출 시장 대중 반도체 수출이 46.6%나 감소했다. 중국 사람도 이제 돈을 안 쓰나 봐 지금. 뭐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뭐 기대해보죠. 예, 자동차, 석유, 선박 이쪽이 수출이 증가했다. 이게 로테이션이 돼요. 이 반도체가 죽으면 자동차 섹션 뭐 잘 나가고 이렇게 그 주식 시장을 보면 이렇게 유행하는 섹션이 있거든. 지금 이제 자동차, 석유 뭐 이쪽인가 봐. 이게 우리나라가 이건 결국에는 이제 그 수입을 한 거, 수입도 하고 우리가 수출도 하는데 결국 그 수출을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살았던 주요한 뭐 먹거리였고 우리가 그걸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려면은 뭐 옛날부터 나왔던 전통적인 얘기가 인구수가 1억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5천만, 4천만, 몇백만 정도 수준으로는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뭐 그래봤자 그냥 자영업자들 뭐 이거 뭐 중소기업 몇 개 있고 그리고 끝나 그냥. 그래서 이제 진짜로 기업이 성장하려면 이제 뭐 수출을 해야 되는 거지. 특히 이제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국이라던가 이렇게 좀 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가까우니까 유통이 조금 다른 나라보다 좀 쉬우니까 그래도 중국 쪽을 공략을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면 내수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 인구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나 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수출로 이제 경제가 살고 일자리도 그렇게 만들어내지만 정작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우리가 믿었던 반도체도 지금 쉽지가 않고 또 수출 쪽이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좀 힘들어하고 그런데 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숫자 이 출산율이 낮으니까 숫자나 노동자들이 없어 점점 노동자들이 없으니까 이 고용이 필요한 고용난에 빠지는 영역도 있는 거야. 저쪽 지방 쪽 가면은 좀 이렇게 굳은 일 같은 것들 뭐 선박을 만든다던가 뭐 생산을 뭐 어디 해야 된다던가 농사를 짓는다던가 이런 거를 한국 사람들은 안 해.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대야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도 없어. 그러니까 아주 지금 뭐 이런 한쪽에서는 고용난, 한쪽에서는 뭐 취업난이 벌어지는 그 극단적 상황이 지금 한국의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수출마저도 안 되니까 이게 뭐 뭐라고 해 고용을 늘릴 일이 없는 거야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일도 없는 상황에서 이 노조놈들은 지들 정년 연장해달라 우리는 더 있겠다 우리한테 혜택 더 달라 이러고 들어눕기나고 앉아있고 이런 상황에 정부가 감세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 기재부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된다고 또 어깃장을 놔가지고 지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지금 좀 부침이 좀 클 소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채권 투자를 하잖아요. 그 채권 투자를 또 이번에 만기가 돼서 돈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채권 투자를 해야 했어. 그래갖고 며칠 동안 이제 아침부터 채권을 봤는데 채권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샀던 채권 중에는 지금 7%가 넘은 수익이 7%가 넘은 채권도 있어. 그냥 앉아가지고 채권은 계속 오르는 거야. 채권 가격이 그 가격 변동이 해봤자 뭐 얼마나 나겠어. 근데 미친 듯이 채권 가격이 막 올라가. 그러니까 이자를 덜 주는 거지 막. 이자를 덜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금리가 인하된다는 거야. 채권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올해는 이 금리가 인하되거나 혹은 동결될 거다 미국에서 그런 기대감이 지금 먼저 반영된 거야. 거의 이게 뭐 한 6개월 텀을 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먼저 나타나는데 근데 내가 요즘 보면은 내가 이전에 샀던 채권들은 진짜 뭐 다수익이야. 거의 다수익이야. 하나 빼고. 그럴 정도로 가격이 막 올라가요 지금. 근데 이 얘기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고 또 그렇게 지금 믿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보면은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됐을 때 좀 경제가 그래도 좀 풀릴 수가 있는 거지. 과연 그럴 때 이제 주가도 뭐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거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도 조금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세금 감면할 거 화끈하게 해주고 이래야 돼. 좀 세금도 화끈하게 좀 해주고 기재부 같은 애들 좀 조인트 좀 까. 좀 그런 애들 왜 너희들 왜 이렇게 거기장을 놓냐고 하여튼 화끈하게 세금 감면해주고 또 이런 거 뭐 비록 우리가 이제 가스요금 전기세가 오른다지만 좀 산업 쪽으로는 확확 밀어줘가지고 너희들 취업을 많이 시켜주면 우리가 어떻게 뭐 해주겠다, 뭐 서비스 해주겠다, 뭐 이러고 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참고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경제도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택시비가 오늘부터 올랐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장난 아니게 폭등했네. 택시비 9,500원 거리가 11,500원이네요. 버스 지하철까지 그러니까 가스요금에 전기세에 택시비에 버스 지하철에 거기다가 무역수지 적자에 이건 뭐 총체적 난국이야 지금. 택시요금이 엄청 폭등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인 김호식 깜짝 놀랐다. 9,500원 거리가 11,500원까지 올랐다. 야 그냥 지하철 타야겠다라는 안숨이 나온다는 건데.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지하철 시내버스 기본요금도 300원까지 올랐네. 지금 택시요금 장난 아니. 택시요금 1,000원 올라. 1,000원. 4,800원이야 기본요금. 지하철이 이게 1,500원에서 1,600원. 시내버스를 1,500원 줘야 돼. 야. 자,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기본거리는 또 줄어들었고 이러면은 뭐야? 이 4,800원 그러니까 1,000원보다 더 많이 오른 셈이잖아. 플러스 알파로. 거리당 요금도 올랐어. 참. 택시 기사들 사이에선 당분간 승객들이 택시를 기피하면서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 새벽 시간, 밤늦은 시간, 버스, 지하철이 없는 시간에 이동해야 되는 분들은 요금 인상이 불만이다. 그래요. 서울시는 지하철 적자의 주요 원인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정부 지원이 없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기획재정부가 이거 안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기획재정부를 못 준다고 이제 버티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윤석열 정부가 좀 막아야 돼요. 물론 이게 적자가 이렇게 쌓이는 데에는 뭐 문재인의 책임도 있고 뭐 따지고 보면 아주 오랫동안 또 누적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내놨냐를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거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버스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는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기재부에서는 전혀 도와주지 않겠다고 딱 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나서지 않고 지자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지금 사실상 오세훈과 기재부 간에 지금 정부 간에 같은 정치적 진영이지만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완전히 다른 미래의 권력자와 현재 권력 간의 좀 대립구도에서 이제 시민들이 좀 피를 보게 생긴 그림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요금이 막 오르니까 올해 초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좀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또 당권 선거가 있는데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이게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좀 어떤 서민 피해가 좀 심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이 집중적으로 이런 요금 인상이 굉장히 폭이 크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는 게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타격일 텐데 이 사람들의 분노 투표가 좀 예측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이거 좀 대비를 좀 해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무런 대책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올라가는 걸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상황이야. 자, 이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놨냐 봤더니 취업계층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야당 따라가는 모양새는 좀 곤란하지 않으래가지고 난방비 협의를 연기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급등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했지만 이게 이미 이재명이 얘기한 사안이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난방비 폭등에 따른 민심이 악화되자 이 대책 마련이 늦어진 상황. 재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위해 1,000억 원을 예비비로 승인했는데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난방비를 비롯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까지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횡재세 그러니까 이 가스요금으로 좀 돈을 벌었던 뭐 이런 주유소 뭐 이런 업계들한테 횡재세를 걷자. 이게 이제 야당이 이재명이 주장하는 거야. 이걸 기업들이 돈 벌었으니까 뜯어내자 이건데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 난감한 상황이다. 야당에서 이미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따라가는 모양새가 나와버렸다. 여당은 추경 확대를 통한 난방비 지원을 선을 그은 상태에서 이걸 바꾸자니 이재명을 많이 키워주는 셈이 된다 이거지 지금. 여기다가 횡재세. 야 이것도 진짜 웃긴 거야. 횡재는 대장동 수익이 횡재고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 지금 마땅한 대책이 없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금 대목이고 따지고 보면 저런 이슈를 먼저 잡았어야 했는데
이게 사후 약방문 같은 셈이 됐지. 그 사이에 이제 이재명이 자기의 관련한 사법적 리스크를 벗어나겠다 쪽에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한 거야. 서민들을 위해 뭐 경제가 어쩌고 이러면서 던졌던 것 중에 그냥 하나가 얻어 걸린 거야 지금.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여당에서는 우리가 야당 쫓아가는 느낌이고 야당에서 거발하면 우리가 잘했지 않냐 이러고 이제 그 약 올리는 게 싫은 거고. 그런데 이게 정부가 돈을 이렇게 뿌려서 현금을 살포해가지고 도와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단세포적인 거야. 이거 문장이 해가지고 솔직히 더 안 좋아지고 문장이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잖아. 어떤 지원 정책이라는 것의 개념을 너무 뭐랄까 좀 그때그때 막 이렇게 그냥 돈만 뿌리면 되겠지 않은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부 입장에서 좀 더 이거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상상을 해보고 그 상상이라는 것이 꼭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골고루 이렇게 이득을 누릴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자면. 그러면 이제 저런 그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좀 우리가 얘기는 안 하지만 예전에 이제 뭐 그 기름값이 막 미친 듯이 오를 때는 비축률을 좀 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는 비축률가 지금 너무 많아. 원래는 그냥 한 3개월, 한 90일 정도만 비축을 하면 될 거를 우리나라는 111일이 넘어가고 막 이래. 그거는 뭐 지금 엄청나게 더 비축을 하겠다고 기름을 안 풀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현금을 뿌리겠다 쪽으로만 가니까 이게 과거에 비해서 우파 쪽도 이 확실히 이제 경제 쪽에 대한 연구, 경제 쪽에 대한 이런 그 전문가들의 어떤 이 결과들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드러나는 셈 아니겠느냐. 너무 단순한 방법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좀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 한쪽은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다른 쪽은 뭐 비축률도 좀 풀어보고 뭐 이쪽에서는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저쪽에서 좀 싸게 끌어다서 한번 이렇게 해보고 우리가 이걸 해줄 테니까 너희 뭐 이걸 줘 이래가지고 한번 좀 교환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을 텐데 너무 이제 단순한 거지. 이 좌파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 우파까지 끌려갈 필요는 없고 좀 더 그 안들을 다양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방법들은 굉장히 좀 단순한 거지. 이재명이 제시한 걸 갖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만큼 뭐랄까 좀 연구가 좀 덜 됐다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이게 윤석열 정부 이게 문제야. 내가 지적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윤석열 정부가 앞에서 얘기한 것과 뒤에서 운영되는 방식이 항상 이게 좀 극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난방비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 뭐 예산을 이렇게 갖고 와서 도와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예. 알고 봤더니 난방비 추가 지원에 들어갈 3천억은 내년 가스요금에 반영한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얘들 장난해? 이거 뭐 하자는 거지? 이거 그러면 이걸 왜 하는 거야? 이거를 아니 설마 아니겠지 설마? 재밌네.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하는 내년도 가스요금에 포함된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읽으면서 믿기지가 않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야? 내년에 가스요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예산 확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지.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하다 보니 취약계층 난방비를 결국 다른 국민들이 십시일반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셈이다. 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랫돌 빼서 윗돌 매는 조삼모사식이다 이건데. 이게 문제야 이게.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이만큼 에너지 대책을 잘 못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좀 다양한 안건들을 좀 들고 만나고 그 연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위에서 그냥 그냥 결정하려고 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돈을 뿌리면 되죠. 그럼 그 돈 어디서 갖고 와요? 내년 요금에 포함되면 되죠. 아 그러네. 이게 뭐냐고 이게 하나만 하지 지금. 예. 이거 뭐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59만 원 준다 이건데.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한국가스공사가 이 비용을 떠안게 되고 여기에서 이 비용을 가스공사가 운영비로 처리하고 내년 가스요금 결정. 이거 뭐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가스공사가 그냥 눈 가리고 아무나 그냥 처리하는 거 아니야? 이미 미수금이 너무 많아서 2분기 가스요금 인상 예고돼 있는데 내년에는 또 더 많이 때린다는 거 아니겠어?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이것에 대한 여론은 엇갈린다. 뭐 이제라도 지원 대상이 포함돼서 다행이라는데 예. 이게 일반 납부자들한테 그 요금이 떠넘기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우리한테 내고 생색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시는 이런 꼴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뭐 우리의 대통령이니까 우리 대통령이 생색 내시는 건 좋은데. 근데 이거는 이건 약간 좀 우리가 기대하는 우파 정책이 아니란 말이지. 이런 거는 약간 좀 능력이 없는 이제 좌파 쪽에서는 하던 그 얌생이고 우파 쪽이면은 약간 좀 다른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 이거 내가 볼 때는 좀 있으면 이거 비축률 풀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비축률 풀어라. 한 1개월 정도짜리 그냥 좀 풀고 나중에 끌어오면 되잖아 이러고 그런 요금 안 올려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지금 하여튼 뭐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 이거 위험해. 왜냐면 내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걸 갖다가 또 가스공사한테 야 요금 올리지 마 이러면은 이 문재인이랑 똑같아지거든. 선거 앞두고 요금 안 올리게 해놓고 그다음에 요금 폭등시켜버리면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볼 때 이거 요금 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정부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여론을 자꾸 돌리려고 현금 뿌리기만 생각을 하는데 좀 상상을 다양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서 대통령이 그런 쪽으로 에너지 외교도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했다는 거지. 1년 동안 뭐 한 거냐고. 1년 동안 나 같은 사람도 이거 요금이 미친 듯이 오를 거라고 문재인이 싼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윤석열 정부가 초장이 힘들다. 그러면 그 제일 먼저 전기세가 오르고 뭐가 오르고 이런 계산하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싸게 갖고 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게 없었어요. 이번에 뭐 그 아랍에미리트 가서 한 것도 내가 이제 좀 봤더니만 그 내용이 위기 시에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만큼 양을 갖고 온다에 대한 그 계약 이야기였던 거야. 상시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위기시라는 건 이거 안 꼴리면 안 주는 거 많은 거지 뭐. 요런 대목에서는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에너지 문제는 좀 1년 정도 윤석열 정부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사실은 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좀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이제 문재인이 싼 것들과 윤석열 정부가 좀 여기에 방관하던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번에 빵 하고 터져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책이 지금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좀 잡아야 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각을 3월달에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내년 총선 출마자들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예, 나가라. 그래서 지금 한동훈 나오냐, 그다음에 지금 이상민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끄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장관들에게 교체될지 모른다는 말이 들으면 공무원들도 흔들리니까 새 업무에 집중하시오라고 했는데, 하지만 예. 여기 보면 후임자를 찾는 것도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려워. 지금 인사를 하기는 근데 안 할 수가 또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또 총선 나가야 되니까 또 길을 터줘야 되거든. 3월쯤 대통령실 참모로 포함한 개각이 단행될 거란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왜냐면 해외 순방, 설 연휴, 여당 전당대회 등 3월 초까지는 개각 타이밍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선 출마를 고려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나 참모들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사 강승규, 이진덕, 그렇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 잘리나 안 잘리나, 한덕수까지 포함해서 얘네들 나가, 그리고 니들 총선 나가라 뭐 이런 말. 그다음에 이상민은 이태원 참사 논란 잠재우기 위해 경질을 해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개각으로 좀 이렇게 보내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지켜봐야겠네요.